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영하의 추위 속에 4살 난 친딸을 도로에 버린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유기된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1도로 추운 날씨였는데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다면서 그날 처음 만난 남자가 애를 갖다 버리자 이렇게 말해서 함께 만나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친모의 충격적인 행동,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 엄마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시간과 날씨를 보면 보호자 없이 4살 아이 혼자 거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추위에 얼어서 사망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이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폭넓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유기, 방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건처럼 이렇게 아이를 버린 행위, 유기, 처벌 규정이 있고요. 방임,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경우, 이제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보호 의무, 부양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이를 도로에 버린 것은 유기에 해당하고요. 다른 이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이제 이 아이를 버린 엄마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자랐지 않았을까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좀 그렇게 버려도 된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적어도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 어떤 부모에게 상황이 벌어지든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최소한 성년까지는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되지 않나. 더더군다나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아이를 보고 신고하신 분이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감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또 김하영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제게 20년간 여자가 있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아내 의심은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불안 증세와 폭력성까지 보였죠. 10년 전엔 의부증으로 병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아내는 제가 아파트 위층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다면서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위층 여자와 제가 살림을 차렸다며 제가 없을 때 위층에 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그런 날은 어김없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가 외도를 들키자 자신을 죽이려 독극물을 뿌렸다며 몸이 아프다고 했고 위층에서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서 6개월 전 가출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여 년 아내의 의부증,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김하영 변호사님, 의부증이나 정신질환,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혼에 대한 의사가 부부간 합치하면 취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이 있고, 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나서 더 이상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민법상에는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실무상 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함을 주장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정신질환 뭐 이런 게 또 뭐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질환은 사유가 되고 어떤 질환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획일적으로 병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개별적인 증상의 정도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결혼 기간 중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배우자는 이 정신질환을 좀 잘 고치도록 뭐 도와야 할 부양의 의가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먼저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조해서 병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든 사례,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를 보면은 10년 전에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어쨌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면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또 그런데 이제 아내의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뭐 독극물을 이제 뿌렸다면서 가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발 방지를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고통을 안겨준다. 뭐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판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이 아내가 이 출산 직후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그 충격으로 심각한 결벽증과 우울증 증상이 발현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몇 년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아내의 정신질환이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증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아내의 정신병적인 증세가 발현된 사유가 남편에 의해서 발현된 점, 그리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남편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호전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또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 그 상황,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법원이 본다는 거군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데, 괜히 이거 병원에 갔다가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네, 오히려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귀책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그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증상을 뭐 숨기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요새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뭐 공황장애 이런 걸 많이 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고백해서 더 이 증상을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인정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오픈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조울증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많고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생활에 지장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배척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울증, 양극성 장애나 심각한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노인의 정신질환, 즉 치매의 경우에는 그 상태나 회복 가능성 여부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강조해서 이혼 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되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증세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치료에 열심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럼 결론으로 어떻게 지금 아내의 20년간의 의부증 이혼 사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 아내분의 증상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일상생활이 좀 힘든 점을 봐서는 아내분의 이런 정신질환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점을 보아서 이혼 청구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하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쉐어의 Belie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